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내셨는지요? 아직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이 끝나지 않고 이제 오히려 잘못하면 지역사회 감염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긴장감이 높은 시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안 하고 계속 목이 쉬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이런 현실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보게 되면은 이제 최근 나온 논문들 보게 되면은 치사율은 의외로 굉장히 낮잖아요. 뭐 0.5%니까 1000명당 5명 정도 사망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노인들 80세 이상에서는 그 사망률이 한 3에서 5%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또 특별한 걸 보면은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걸려도 좀 덜 고생하고 치사율도 남자들보다 훨씬 낮은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그 전염병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강할까? 뭐 이제 이런 거에서 뭐 X 크로모점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건데, 당뇨병도 남자하고 여자가 동일 조건에 있을 때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당뇨병에 덜 걸립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흥미로운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자가 남자보다 당뇨에 덜 걸리는 이유입니다. 뭐 여자로서는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폐경이 되면 거의 비슷해지니까 폐경 전에 여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 아주 재미있는 논문을 중심으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 하는 내용이에요. 그 심장병도 여자가 남자보다 덜 걸리다가 폐경 이후에는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당뇨도 마찬가지로 폐경 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당뇨병에 강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요거는 최신 논문인데요. 다이아베티스 케어, 늘 말씀드리지만 유럽 당뇨병 학회 기관지입니다. 거기에 무료로 나온 논문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2번호거든요. 그래서 이번 최신호인데 Sex Differences in Metabolic Regulation and Diabetes Susceptibility라고 해서 그 대사적 조절과 당뇨병에 대한 감수성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라는 논문으로 리뷰 아티클이에요. 리뷰 아티클이라는 건 이제 종설이라는 건데, 권위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까지 나온 모든 연구 결과들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어떤 그 교과서적인 걸 만드는 걸 이제 리뷰 아티클이라고 그러는데, 종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꽤 재미있는 내용인데 일반인들은 읽긴 좀 뭐하지만 혹시 방송 보시는 의사분들은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좀 알게 되면은 각기 다른 전법을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진료에서 보면은 남자가 더 당뇨병이 많은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냐 아니냐 봤을 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아프리카 일부 부분을 빼놓고는 당뇨병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당뇨병이 훨씬 덜 걸려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국민건강영양평가도 미국이 하죠. 그래서 2013년에서 오타인데 2016년 사이에 데이터를 취합해 보면은 당뇨병은 남자에서는 약 13%가 걸리고요. 여자는 약 12%가 걸립니다. 그래서 2% 유병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많이 걸린다는 거고, 이건 미국만의 현실이고요. 국제 당뇨병학회 IDF라고 그러죠.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부산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IDF 총회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큰 학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 남자의 9.1%가 당뇨병에 걸리고요. 반면에 여자는 약 8.4%가 당뇨병에 걸려요. 그래서 유병률이 한 0.7% 차이가 나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냐면요. 이게 전 세계로 볼 때는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당뇨인이 여자 당뇨인보다 약 1200만 명에서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 인구만큼 많은 거죠. 남자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또 이 호발 연령, 잘 걸리는 연령이 다른데요. 남자는 가장 잘 걸리는 연령이 피크 연령이라고 그러죠.
65세에서 69세인 반면에 여자는 훨씬 더 뒤로 가서 생애 마지막 70세에서 79세에 가장 많이 걸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년층들 보게 되면 장년과 중년층 보통 요 나이를 보거든요. 35세에서 69세 정도 기간에는 남자가 훨씬 더 당뇨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남자 당뇨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아주 노년이 될 때는 여자 당뇨가 더 많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은 녹색은 남자잖아요.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69세 할 때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남자는 거의 69세까지는 이 분홍색, 여자보다도 훨씬 더 당뇨병의 유병률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70세 이상이 되면서부터 이제 여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거는 세계적인 현상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의 보호를 받았고 이제 폐경이 되면 슬슬 여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적어도 69세까지는 남자 유병률이 굉장히 많죠. 60에서 69세는 거의 3분의 1이 남자가 당뇨입니다. 남자의 3분의 1이 당뇨고 여자의 5분의 1이 당뇨인데 나이가 더 훌쩍 넘게 되면 70세 이상이 되면은 남자는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아요. 별로 올라가지 않아서 역시 3분의 1이 당뇨지만 여자는 좀 더 정확한 3분의 1이 당뇨인 거죠. 그래서 남자는 69세까지 치닫다가 이제 슬슬 떨어지는 기운이 있고 여자는 69세까지는 남자보다 적다가 70세 이상이 되면은 훨씬 더 남자보다 당뇨병이 더 잘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약간 다른데요, 요게. 당뇨병 진단에 성별 차이가 있는데 남자들은요 주로 공복혈당이 여자보다 높아요.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높아서 먼저 공복혈당으로 검사하거나 당화혈색소로 검사할 때는 남자들이 훨씬 더 당뇨를 많이 진단받게 돼요. 근데 여자는 공복혈당은 의외로 높지 않게 나와요. 그런데 여자들은 주로 어떤 경우에 당뇨를 진단받냐면 식후혈당이 더 높아요. 그래서 남자는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로 당뇨를 진단할 때 더 많이 진단이 되고요. 여자는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아직은 정상적인 거로 숨겨져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포도당을 갖다가 경구로 이렇게 먹여서 0시간, 30분, 1시간, 90분, 2시간 이렇게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했을 때 여자들은 2시간 혈당 200이 넘는 경우가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응용할 수가 있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사실은 당뇨가 조절 잘 되냐 안 되냐 볼 때 공복혈당보다는 식후혈당을 봐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자들은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가 뭐 6.4, 6.8 이렇게 좀 좋은 숫자인데 하더라도 식후에 음식만 조금만 잘못 버리면 이제 200씩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는 거꾸로 당화혈색소도 좋고 식후혈당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당화혈색소 보면 의외로 높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쭉 이 얘기를 풀어나갈 텐데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자는요 근육량이라든가 체질량 지수가 적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잘 처리를 못하는 경향이 크죠.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밥 먹은 다음에 혈당은 주로 근육이 70%를 처리해 주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이 처리해 주거든요. 아무래도 여자가 근육량이 적으니까 먹은 다음에 근육이 적으니까 거기에 다 못 들어가고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남자는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먹은 다음에는 혈당이 제대로 근육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남자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자가 근육량과 체질량 지수가 적어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자는 음식을 좀 천천히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는 피크가 1시간에 팍 치고 뚝 떨어질 수가 있지만 여자들은 소장에서 음식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2시간째 피크가 되면서 2시간을 향해서 2시간 혈당이 아직도 덜 낮아져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자들은 식후 혈당을 재는 것이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질병의 관리에 더 유리하고 남자들은 밤새 간에서 당을 많이 만드는 체질이기 때문에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를 보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치료에 좀 응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자 환자 왔을 때는 식후혈당 재는 것이 더 좋죠. 당화혈색소 물론 재야 되지만 그리고 관리할 때도 여자 환자분들은
공복 혈당은 관리가 잘 돼요. 대부분 이제 잠을 못 자서 그런 경우는 뭐 있지만 대부분은 식후 혈당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식후 혈당을 재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화 있어서도 재야 되죠. 그럼 왜 그러느냐?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여러 가지 포도당 대사라든가 지방 대사라든가 아니면 체지방이라든가 근육들이 서로 이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남자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남자는 이미 선사시대 때부터 하던 일이 에너지를 써서 사냥하고 추적하고 전쟁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일부 젠더학에서는 성별을 너무 고착화해서 지금의 시각으로 이제 봤다고 하지만 뭐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맞죠. 어떤 그 경향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남자들은 가급적 에너지를 소비하려고 그러고 쇼텀 아주 짧은 시간에 방출하고 긴 텀으로는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 남자는 로코모티브거든요. 움직이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추적하고 돌아다니고 채집하고 수렵하고 싸우고 하는 쪽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에너지 소비하는 쪽으로 다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골격근이 많죠. 로코모션이니까. 그 다음에 빨리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터리를 이제 그거를 만드는데 그게 내장 지방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내장 지방은 바로바로 이 지방에서 에너지를 지방산의 형태로 끌어다가 심장도 쓰고 간도 쓰고 다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해롭다는 이유는 얘가 그냥 가만히 갇혀 있으면 좋을 텐데 언제든지 내장 지방이 지방산을 바깥으로 뿜어버리면 심장에 가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간에 가서는 콜레스테롤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뭐 근육에 가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해로운 거거든요. 한편으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내장 지방이야말로 지방산을 언제든지 필요에 부응해서 빨리빨리 혈중으로 방출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남자처럼 로코모티브 머신 움직임을 주로 하는 그런 성별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훨씬 더 많고요. 이소성 지방이라고 그래요. 액토픽 패트라고 그러죠. 이소성 지방이라는 뜻은 지방은 당연히 피하 지방, 지방 세포에 들어가 있어야지 올바른 건데 얘가 너무 넘쳐나면 다른 데다 저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간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지방간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 주변에도 지방하고 안 되면은 나중에 어디다 하냐면은 근육 사이에도 이제 지방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소성 지방인데 특히 이소성 지방 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지방간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동영상 따라하겠지만 최근에 지방간의 위험성이 점점 현실적으로 부각돼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심장병과 암의 동격으로 지금 취급하고 실제로 그거를 지금 좋게 하는 약도 개발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지방간이 많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세 개는 그냥 나중에 다시 나올 테니까 그냥 사실만 알아두세요. 남자는 가만히 있을 때 지방산을 더 에너지원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운동할 때 포도당을 더 많이 써요. 지방보다. 그 다음에 남자는 공복혈당이 더 높아요. 왜 여자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자는 지방간도 많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쑥쑥쑥쑥 지방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방으로 간에서 밤사이에 당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요. 그거를 영어로 엔도지너스 글루코스 프로덕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포도당 신생이라고 그래요. 간에서 일어나는 포도당 신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공복혈당이 더 여자보다 높아요. 일반적으로 정상인들도.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남자는 항상 5분 대기조예요. 언제든지 에너지를 쓸 준비가 돼 있고 후다닥 뛰어나가서 전쟁을 하거나 하여튼 간에 사냥을 하거나 하여튼 그럴 준비가 돼 있는 게 이제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성별이 에너지 소비 지향적이고 급박하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상태를 항상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근데 여자는 좀 달라요. 여자는 전통적인 여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선사시대 때부터 시작했을 때 재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거, 출산과 키우고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굉장히 주변 상황에 이 영향을 받지 않게 자기가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기근을 면하지 못한 시기가 많기 때문에 바깥에 그 영양분 레벨, 그 먹는 레벨이 들쑥날쑥하지만 영양분이 없을 때는 본인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비축해서 자기가 스스로 내야 되고 영양분이 많을 때는 또 그걸 또 비축해야 되는 에너지 보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여성
여성이 임신과 육아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에너지를 보관하는 쪽으로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이 남자보다 많아요. 같은 몸무게라면 남자는 근육이 더 많고 남자보다 더 근육이 많은 건 침팬지죠. 그래서 영장류 중에 사람만큼 체지방이 많은 동물은 없어요. 실제로 침팬지나 이런 애들이 작고 키도 작지만 사람을 이겨먹는 게 완전히 근육덩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지방이 남녀 다 침팬지보다 많은 거로서 영장류 중에서는 가장 지방이 많지만 특히 여자는 남자보다 같은 몸무게에선 전체 지방이 훨씬 많죠. 뭐 아시잖아요. 여자가 지방이 많은 거. 그다음에 남자는 내장 지방이 많았어요. 내장 지방은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배터리인데 아주 속효성 배터리예요. 근데 여자는 피하 지방이 많아요. 이런 데가 이제 피하 지방이죠. 또 배에도 피하 지방이 겉으로 잡히는 게 있고. 근데 이 피하 지방은 에너지를 빨리 내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천천히 에너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적하기도 좋고,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피하 지방이 많고, 특히 어디 쪽에 피하 지방이 많냐면은 둔부, 힙이죠, 힙. 우리가 엉덩이 말하는 엉덩이 쪽에 여자들이 피하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랑 확연히 다른 바디 쉐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소성 지방간은 훨씬 더 남자보다 적어요. 그게 또 여러 가지 강점이고 공복 혈당이 남자보다 적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하고 공이 인슐린이 1이 나왔을 때 여자 쪽이 훨씬 더 혈당이 더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인슐린이 훨씬 더 약발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인슐린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인슐린이 안 먹어 들어가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당뇨병의 시작이죠. 그다음에 여자는 쉴 때 지방산을 축적해요. 남자는 쉴 때 지방산을 더 쓰잖아요. 여자는 쉴 때 지방산을 더 축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운동할 때 지방산을 더 써요. 남자들 운동할 때 뭘 쓴다고요? 주 에너지원이 포도당이에요. 근데 여자는 운동할 때 주 에너지원은 지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운동 효과가 성별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아직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운동 전문가에서 지지하는 이론은 여자가 훨씬 더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살이 빠진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물론 아닌 경우도 많다고 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운동할 때 지방산을 써서 뱃살을 분해하기 때문에 여자가 훨씬 더 분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할 때 지방산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하고, 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시간 혈당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서로 좀 약간 이상하죠. 인슐린 감수성이 높은데 2시간 혈당이 높다니까 이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는 체지방이 좀 더 많고 근육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점점 좀 이렇게 남자보다 훨씬 더 천천히 흡수하기 때문에 2시간 혈당이 높은 걸로 돼 있어요. 이런 남녀 간의 대사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녀가 살을 빼는 전략, 남녀가 혈당을 조절하는 전략, 이런 것들에 서로 이제 차이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사적 차이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여자가 중심이죠, 오늘. 그러니까 여자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여자가 남자보다 이소성 지방이 적어요. 지방간이 적어요. 지방간이 적다라는 건 간에서 지방 생성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모순적으로 하체 지방도 많지만 다리 근육에도 지방이 쑥쑥쑥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희한하죠? 좀 이게 아시는 독자분들께서는 이상하다? 근육 파이버 안에 그 뭐라고 하죠? 마블링이라고 그러죠. 마블링. 다리 근육에 지방이 있는 건 마블링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근육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여자는 다리 근육에 마블링이 많으면서도 인슐린 감수성이 좋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뒤에 좀 살짝 비칠 텐데 전면적으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뭐 전문가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보면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지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비만은 여성이 더 많은데 당뇨병은 남성이 더 많아요. 왜 그러죠? 지방간이 적고 뱃살이 적고 피하 지방이 많아서 인슐린 감수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중년의 당뇨병을 보면은요, 처음 진단할 때는 여자 당뇨인의 이 남자 당뇨인보다 더 뚱뚱해요. 체질량 지수가 더 많아요. 그 뜻은 뭐냐면, 남자는 조금만 뚱뚱해지면, 즉 조금만 더 비만해지면은 그 비만이 주로 어디서 오냐면 몸에 해로운 내장 지방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바로 당뇨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비만을 잘 못 견딘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러나 여자들은 살을 불리는 방법에 있어서 남자의 내장 지방과 달리 전체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특히 건강에 해롭지 않은 피하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특히 건강에 더 좋은 둔부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보관하기 때문에 뚱뚱해짐에 대해서 좀 더 관용적이에요, 여자는. 그러니까 포기빙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더 뚱뚱해도 당뇨병이 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경향이에요. 물론 당뇨병이 생기는 순간 이 모든 성별 차이가 없어져서 둘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은 서양인과 한국인을 보게 되면은 서양인이 훨씬 더 뚱뚱한 상태에서 당뇨병이 생기고 한국인은 조금만 더 비만해지면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이 피하 지방에 주로 모이는 게 아니고요. 내장 지방에 모여요. 한국인은 뚱뚱해지게 되면은. 그래서 내장 지방 비만이 많은 거고, 두 번째는 췌장의 힘이 서양인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뚱뚱해짐으로써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을 이겨내는 게 굉장히 서양인에 비해서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뚱뚱해지는 순간 바로 당뇨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은, 특히 한국 남성은 비만해진다라는 그 당뇨병으로 돌진한다는 뜻이에요. 한국 여성은 남자보다는 조금 더 유격 있죠. 이게 일본 말이 제일 좋은데 유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남자보다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서양 여성에 비하면 역시 조금만 더 비만해져도 서양 여성보다 훨씬 더 빨리 당뇨가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비만이 남자 비만보다 당뇨가 덜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대사적인 차이 때문에. 그다음에 남녀 포도당 대사도 좀 차이가 나요. 정상 여성은 정상 남성보다 인슐린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험에 의하면 41%, 약 반 정도 더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인슐린에 남자 3을 써가지고 혈당을 100까지 낮출 수 있다면 여자는 2만 써도 100까지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인슐린을 좀 더 적게 나오게 하면서 혈당을 낮출 수가 있어요. 여자 쪽이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골격근이 포도당 흡수를 더 잘해요. 아까 비밀이 풀렸죠? 여자는 골격근이 더 작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런 혈당 기름까지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남자 골격근하고 달라요. 골격근에서 포도당 흡수를 훨씬 더 잘해요. 또 왜 그러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혈당 흡수를 잘하는 파이버가 있어요. 타입 1, 타입 2 파이버가 있거든요. 근데 타입 1 파이버가 혈당 흡수를 잘하는 근섬이거든요.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골격근 중에 타입 1 파이버, 즉 지구력 운동에 쓰는 그런 그 근섬유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마라토너, 여자들이 지구력이 좀 강한 이유가 이렇게 같은 근육이라더라도 남자는 근력 중에서 순발력을 확 내는 이런 스프린터라든가 아니면 무게 운동에 강한 쪽에 타입 2 파이버가 많은 반면에 여자는 지구력, 다시 말하면 당 흡수에 좋은 타입 1 파이버가 남자보다 더 많아요. 같은 비율이라면. 그 다음에 이 근육이 가만히 있다고 인슐린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근육 내 피가 아주 굉장히 촘촘하게 핏줄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 쪽이 남자 쪽보다 핏줄이 훨씬 더 촘촘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도 더 많이 갈 수가 있고 여자 근육에 또 인슐린도 훨씬 더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 감수성이 더 좋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근육은 남자의 근육과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방이 많고 근육 내 지방이 많은데 왜 인슐린 감수성이 높으냐?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요. 여자의 근육은 지방 독성에 대해서 남자보다 훨씬 더 덜 영향을 받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게 되면 근육에 가서 지방이 근육을 때리게 되면 인슐린이 액션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슐린이 액션을 못 하니까 혈당을 흡수 못 하는 반면에 여자 쪽의 근육은 희한하게도 지방산이 많이 그 근처 지방산을 많이 뿌려대도 인슐린 그런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첫째, 남녀 포도당 대사의 차이. 첫째, 인슐린 감수성이 남자보다 41%나 좋다. 왜 그러냐? 근육도 좋고 근육에 기름도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근육을 가는 혈관이 훨씬 더 발달이 잘 돼 있고 지구력에 쓰이는 혈당을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제1형 근육 섬유가 남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요. 근데 남자로서는 설상가상으로 여자로서는 금상첨화로 정상 여성은 정상 남성보다 인슐린 분비능이 훨씬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인슐린 감수성도 남자보다 50%나 좋은데 인슐린 분비도 남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여자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정상 여성은 정상 남성보다 인슐린 분비능이 훨씬 좋아요.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인슐린 분비가 더 많이 돼요. 그럼 어떻게 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좀 배운 사람은 인슐린 분비가 많으면 나중에 췌장이 고갈될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병적으로 많이 분비가 되지 않는 한 무슨 췌장 분비가 나중에 한 50세, 60세 돼 끊어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는 당뇨 단계가 아닌 정상적인 단계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퍽 하고 했다가 딱 사라지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다음에 같은 음식이라면 그래서 여성 인슐린 분비가 높고 이게 왜 그러느냐? 보니까 췌장 베타 세포를 보니까 여성이 췌장 베타 세포가 남성보다 6% 더 숫자가 많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췌장은 무게는 아마 여자가 덜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베타 세포가 여성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다음에 지방독. 그러니까 제가 맨날 포화지방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췌장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완전히 끊겨버려요. 맨 처음에는 한 48시간만 췌장 지방이 노출되면은 확 떨어지는데 이게 조금만 기간이 길어지면 영구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고지 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자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탄고지가 좋다 그러면서 사람들 현혹해가지고 여러 사람 몸을 좀 많이 망쳐놓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방독이나 산화 스트레스가 있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더 강해요. 왜 그럴까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이런 산화 스트레스나 지방에 대해서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점점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슐린을 분비하게 해준 호르몬이 GLP-1이라는 게 있거든요. 밥 먹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자누비아, 그 다음에 제미글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트라젠타 이런 류의 약들이 바로 GLP-1이라는 인슐린을 분비해주는 호르몬을 더 상승시켜주는 약이거든요.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여자는 남자보다 GLP-1이 20%가 더 많아요. 희한하죠? 체구도 적고 몸무게도 적은 여자가 남자보다도 인슐린 분비능이 더 좋고 인슐린의 췌장 베타 세포도 많고 GLP-1도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은 좋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혈당을 좌우하는 인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인슐린 감수성과 하나는 인슐린 분비능이거든요. 근데 한국인은요. 서양에 비해서 인슐린 분비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뚱뚱해지거나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확 오면서 이걸 이겨내지 못해서 훨씬 더 서양인보다 더 낮은 비만에서 낮은 몸무게에서 당뇨가 온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당뇨에 안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인슐린 분비능은 좋고 인슐린 민감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당뇨에 가장 잘 걸리는 사람 누구냐? 인슐린 저항성도 많고 인슐린 분비능도 낮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정말로 금상첨화로 인슐린 분비도 좋고 그다음에 인슐린 감수성도 좋아요. 왜 그러느냐? 그건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폐경 전 여성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여성이 폐경을 하게 돼서 여성 호르몬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똑같아요, 남자랑. 이런 심장병이라든가 당뇨 걸리는 게. 그래서 폐경 전에 건강을 많이 살펴야겠죠. 그래서 왜 여성은 이렇게 남성보다 인슐린 감수성도 좋고 인슐린 분비능도 좋고 지방 분포가 저렇게 좋을까? 그러면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지방독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고 지방독이라는 건 이제 포화지방독이에요. 라이포톡시시티라고 그러는데 하이퍼콜레스테롤도 그렇지만 이건 주로 이제 패티애시드, 지방산이 많은 경우에 지방독이죠. 비만한 경우에 지방독이 많이 나오고 저탄고지라거나 이럴 때도 많이 나오죠. 산화 스트레스, 화나거나 감염되거나 만성적인 염증인 거, 이럴 때 산화 스트레스, 당도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 염증, 이런 거로부터 여성 호르몬은 세포를 보호해줘요. 굉장한 겁니다, 여성 호르몬이. 그러면 여성 호르몬 때문이냐?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 때문이라면 아까 당뇨병의 유병률을 보셨다시피 50세 중반에 딱 하고 이제 폐경이 되는데 그때부터 당뇨가 확 남자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염색체에 있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X 염색체하고 Y 염색체가 있는데 X 염색체가 두 개인 거. 그러니까 뭐죠? 스페어 타이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은 X 염색체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Y 크로모솜은 성별만 결국 결정을 하고 아주 분자량이라든가 어떤 유전 정보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별거 없어요. Y 염색체는. 그렇기 때문에 XX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죠. 병에 대해서. 그래서 X 염색체는 특히 당뇨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방 축적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X 염색체 때문에 여자들은 훨씬 더 덜 해롭게 지방을 축적하고 에너지 대사가 좀 더 좋은 거로 되어 있고요. Y 염색체는요. 최근 계속 연구가 되고 있지만 포도당 대사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좋지가 않아요. 뭐 대부분이 그렇죠. 자가 면역을 빼놓고는 남자들이 훨씬 더 여자보다 병에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요 요약이 되게 재밌는데 요거 여성 호르몬의 대사적 영향을 보게 되면 온갖 것에 다 관여해. 물론 이거 쥐 갖고 실험한 건데 사람도 거의 유사하다고 되어 있는 이런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게 나타나요. 뭐가 달라지냐면 보세요. 이제 이런 건 저는 감안하고 하지만 환자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거 너무 복잡한 얘기라 이거 안 그래도 지시사항도 많고 그 검사해가지고 얻은 정보도 많은데 그것마저 담아가기도 힘든데 이런 얘기까지 요즘 안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이건 본인이 겪은 일이 있는 여성은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인슐린을 처음 치료하거나 인슐린 나오는 약을 처음 쓸 때 여자는 저혈당을 쉽게 오지만 당화혈소는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의사분들은 알고 계십시오. 인슐린 안 쓰던 환자한테 처음으로 쓸 때는요. 저혈당은 많이 오는데 당화혈소는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자는 공복혈당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간에서 간에서 혈당 생성이 남자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베이잘 인슐린 그냥 하루에 한 번 쓰는 인슐린을 투여했을 때 낮출 혈당도 별로 없으니까 억제 효과가 별로 없고 저혈당에 대항하는 카운터레구레토리 호르몬 이건 의사들만 아시겠죠? 글루카곤이나 아드레날린 반응 여자가 훨씬 약해요. 혹시 이거 방송 보시는 의사분들은요, 요거 감안하셔서 여자 환자한테 인슐린을 처음 쓰거나 설폰계통을 쓰실 때는요, 남자보다 도즈를 좀 다운시켜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저혈당에 대항하는 호르몬은 적게 나오고 또 베이잘 쪽이나 설폰 쓸 때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하는 바가 간에서의 혈당 생성을 감소시켜주는 목적인데 남자보다 베이스가 좀 워낙에 낮으니까 굳이 그렇게 큰 이득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인 경우에는 처음엔 좀 용량을 적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인슐린도. 남자는 반대예요. 남자는 지방간에 그다음에 뱃살에 이런 거니까 그냥 공복혈당이 뻥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좀 세게 써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저혈당에 대항하는 그 카운터 레귤레이터, 고혈당이 되는 호르몬이 꽤 액티브해요. 당뇨가 오래되지 않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이 별로 없어요. 요런 것들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프리빌리지, 이런 모든 특권은, 생물학적 특권은 여성이 폐경 전에만 이게 가능하고요. 폐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이점이 사라져.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기 때문에 뱃살이 많아지고 허벅지가 빠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인슐린 분비능이 저하돼서 남자 뚱뚱한 사람처럼 당뇨병이 발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있어서는 폐경 즈음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고지혈증 생기죠. 폐경 후에. 그 다음에 당뇨 많아지죠. 살찌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폐경 즈음에서 운동하시고 살 안 찌게 하고 좋은 식습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성 호르몬 먹으면 되겠네.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엔도지너스라고 돼 있어요. 몸 안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인 경우지 그거를 바깥에서 패치를 붙이거나 여성 호르몬 먹는다 해서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다른 부작용도 같이 동반되고 그렇게 아주 많은 예방적 효과는 없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 얘기 들으시고 그럼 내가 폐경된 다음에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되겠다. 하지만 그거는 부작용과 효과를 잘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권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소리 주는 현실적 의미는요. 당뇨병 예방과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남녀의 접근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녀를 다 동일하게 취급했고 나이도 동일하게 취급했고 서양인 데이터를 동양인한테 무리하게 접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 연구가 활발해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이제 비서구 국가에서의 경제력과 환자가 많아질수록 이제 개별화된 요법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남녀가 지금 점점 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 차이에 따른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여성의 경우에서는 폐경에 따라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여성한테 더 잘 듣는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건 여성마다 좀 다르거든요. 뭐 그런 거 여기까지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성은 따라서 폐경기에 대비하여 건강한 식단과 운동 습관을 유지해야 돼요. 남자랑 달리 여성은 폐경이 되는 50세나 50세 중반까지 자연히 지켜줘요. 여성 호르몬의 힘 때문에. 웬만하면 당뇨가 잘 안 생깁니다. 물론 그걸 뚫고 당뇨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권을 10분 활용하셔서 폐경 전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폐경 후에 대비하셔야 돼요. 왜 충격에 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폐경 전을 대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체형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폐경을 진행하는 이 단계, 폐경 전 단계에서 이런 변화가 올 때 신속히 대응하셔야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사 좋은 걸 하고 골다공증 예방하고 고지혈증 예방하고 당뇨 예방하기 위해서 건전한 식습관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